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봉천동 재개발구역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긴 세월만 잘 녹여낸다면 산동네가 상급지로 바뀌는 것을 증명해 줬었던 지역들이 있죠. 성동구에 있는 옥수동 금호동과 더불어서 이 봉천동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강남권과 직결되는 지리적인 이점을 안고서 마포, 성동, 동작에 이어서 중상급지로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진 지역 중에 하나죠. 자, 이 지역에는 현재 중기 이후 넘어간 재개발 구역이 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봉천 14구역과 봉천 4-1-3구역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동작 관악 일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지주택 사업장의 성지였습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상당히 좀 애매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요새는 도정법으로 진행하는 재개발도 그렇고요. 또 신설 사업인 모아타운도 그렇고요. 노후도를 크게 문제 삼지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매했던 사업장들이 이제는 대상지 선정이나 재개발로서 많이 단계가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의 특징으로는 경사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산이 많아요. 그렇지만 2호선이나 4호선, 7호선 같은 황금 노선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강남 생활권,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태예요. 또 가격이 과거에는 굉장히 구축 위주로 저렴하게 형성돼 있었는데, 요새는 역세권 신축들은 그 인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동작구에 차이 없는 정도로 올라가 버린 상황이고요. 전체 정비 사업으로 봤을 때의 인기도는 노량진 흑석이 원티어입니다. 그리고 바짝 그 뒤를 쫓는 게 사당 쪽, 그리고 상도동 쪽, 그 뒤에가 이제 봉천동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봉천동에 지금 현재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봉천동에 저평가된 입주권, 투자 매력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은 이래요. 아파트 가격이 84 기준으로 했을 때 역세권이거나 평지거나 좀 대단지, 이런 장점들을 가진 단지들은 이미 벌써 15억대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작거나 비역세권 단지들 같은 경우는 12억대에서 13억대 정도에서 실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감안했을 때 상도동, 봉천동 일대에서 앞으로 분양을 하게 되더라도, 이번에 상도 클라베뉴가 미분양으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분양 완판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가격도 이제는 요 동네가 충분히 소화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섰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봉천 14구역은 작년 11월 달에 건축 심의를 통과해서 사업 시행인가 직전이고요. 봉천 4-1구역, 4-1-3구역은 24년도 올해죠. 올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을 한 상황이고요. 자, 14구역부터 먼저 볼게요. 사업 부지 면적이 2만 평이 넘고 대지만 봐도 16,000평이 넘습니다. 대단지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용적률도 경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70%까지 적용을 받아서 최고층 수 27층까지 지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해서 일반 분양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요새 분위기라면 20평대도 10억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면 완판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84 사이즈, 그 이상 사이즈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조합원 물량으로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 기다리시던 분들, 분상제 해제된 지역에서는 기다리지 마셔라. 84 되는 사이즈 없을 거고 있더라도 무지하게 비쌀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봉천동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봉천동 14구역 분양 세대수와 분양가 추정치를 한번 보면 전체 예상 세대 규모가 1,300여 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임대 제외하고 분양 세대가 1237세대 계획되어 있고, 저렴한 분양 세대 중에서 단독 다가구 통건물 가지신 분들 1+1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820여 세대가 조합원 분양으로 빠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종전 가액에 따라서 높은 평수부터 분양받아가면 아마도 5구나 그 이하 사이즈만 일반 분양분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일반 분양가 추정치를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5구 사이즈는 한 9억 6천 정도, 그러니까 평당 한 4천 정도에서 합리적으로 분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와 지금의 공사 원가 그리고 PF 금리로 감안을 해보건데, 이 정도 수준에서 분양이 되어줘야지만 조합원 분양가를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비례율을 100%에 넘게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도 가격 밑에서 분양가가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4-1-3구역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사업 부지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도 10,000평 넘는 대지를 가지고 있고, 총 28층, 여기도 260%까지 용적률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는 사업 시행 인가를 이미 받았고요. 관악 퍼스트 자입 GS에서 시공을 하게 될 거고요. 추정 일반 분양가는 제가 14구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여기 역시 84, 30평대 이상은 일반 분양분 나오기 불가능에 가까울 거다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역시 전체 세대 규모 중에 분양 세대로 빠지는 게 694세대인데 조합원 분양 물량이 예상치가 537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세대 150개가 사실은 100개 정도가 5구에서 나올 거고 나머지는 5구 미만에서 일반 분양분이 나올 거예요. 그 역시도 많이 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입주권 투자 더 관심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입주권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과 비교해서 입주권 가격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봉천 14구역부터 보면 제가 나름대로 짠 추정 조합원 분양가는 5구 기준 6억 7천대 그리고 84는 9억 5천대입니다. 자, 사업 인가 시점에서 짜놨던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당연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높아진 비용 감안했을 때 추정 비례율 100% 넘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분양가는 하늘을 뚫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구는 10억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제가 감안을 해서 봤고요. 현재 나와 있는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가 제일 싼 게 한 8억 정도 해요. 현재 지분을 봤더니 9평이 약간 넘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종전평가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종전평가 시점은 사업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종전자산 평가액이 노출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나름대로 주변 일대에서 종전평가 있었던 금액대를 가지고 추정을 한번 해봤더니 평당, 대지평당 한 2천 중반대 정도 보면 좀 보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예상되는 권리가액이 현재 매매가 8억 나와 있는 다세대가 한 2억 3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84 신청한다고 감안했을 때 9억 5천에서 2억 3천 빼서 추가 분담금을 대충 한 7억 2천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초기 매입가 8억에다가 추분가까지 더하게 되면 총 예상 비용을 15억 초반 정도까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84짜리의 신축 조합원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14억대는 넘어갈 것 같고요. 15억 내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이제 이 동네의 평균적인 시세로 보여지거든요. 나머지 매물들도 큰 편차는 없더라고요. 한 8억 6천 나와 있는 매물은 대지가 그래도 좀 큰 편인데 그 물리적인 약간의 편차는 있겠죠. 그리고 권리가액 예상치는 동일하게 종전평가 지분당 2,500씩 감안하면 4억 정도 금액으로 권리가액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84 신청하면 분담금 5억 5천, 그러면 전체 매입 비용은 14억 초반 정도, 한 1억 정도 편차는 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일괄 지분만 가지고 평가액을 때려 넣었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벌어지는 거고 실제로는 이 편차가 많이 좁혀지리라고 예상을 해요. 이게 이제 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잘 들어먹히는 입주권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자, 4-1-3구역도 한번 볼게요. 여기 역시도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가는 거의 엇비슷하게 형성을 제가 예상을 했고요. 매매가 총액은 비교적 작은데 지분이 좀 작죠. 그래서 예상되는 권리가액을 똑같이 평당 2,500 잡아 넣으면 한 1억 5천, 6천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5구 사이즈를 조합원 분양가 6억 7천 2백에서 신청했다고 감안을 하면 분담금 5억 1,000대 정도 내면서 총 비용 12억대 정도, 주변 시세가 13억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안전마진이 1억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자, 이것만 봤을 때 야, 먹을 거 진짜 없다. 이거 할 거면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 사지 뭐하러 사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런 생각 안 맞다고 봅니다. 왜 안 맞다고 보냐면 조합원 분양가 예상치보다 한참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거의 주변 시세와 엇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약간 더 높을 수도 있는 가격으로 제가 설정을 했어요. 하지만 클라베뉴가 먹혔던 것처럼 얘 역시도 먹힐 겁니다. 왜냐? 요새 이 정도 입지되는 데서 신축 분양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일반 분양가가 만약에 제대로 잘 먹혀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추정 비례율 무지하게 높아집니다. 이거 감안해야 돼요. 비례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합사업에서는 사업이 전부 다 마무리돼서 아파트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비용이라던가 늘어나는 비용, 그리고 예상되는 마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사업의 시행사인 조합에서 책임을 지게끔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사에 대한 도급 단가는 어느 정도 계약 시에 픽스를 해서 큰 폭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두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정 비례율은 매출이 높아지면 당연히 높아지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종전평가 금액 제가 평당 2,500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놨는데 추정 비례율 높아지게 되면 뭐가 높아지냐면 권리가액에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권리가액에 점프를 하면 뭐가 바뀌냐? 예상되는 분담금 수치가 확 낮아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고 있는 구역들이 확정돼서 진행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100%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거를 먼저 끌고 갔었던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대부분 지고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종전평가나 분양가 수준 그리고 비례율 같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까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겠죠. 지금에 있어서는 가격에 대한 리스크라고 보기보다는 가격에 대한 예상되는 마진이 높아질 걸로 오히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전평가 현재 대지평장 2,500을 잡아놨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비례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예상되는 안전마진은 늘어날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비례율 100% 정도만 딱 잡혀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안전마진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종전평가가 낮게 돼 있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비례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례율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분양가 확 끌어높이면서 조합원 분양가는 오히려 가만히 냅두는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비례율 100%로 고정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하락하게 되면 내게 될 추가 분담금은 예상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이 분위기를 보고 입주권 투자를 해야 되고요. 또 분위기랑 같이 뭘 봐야 되냐면 청약시장의 분위기를 또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의 청약시장은 사실 어느 괜찮은 동네다라고 하면 가격과 관계없이 경쟁률은 일단은 1대1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안전마진이 너무 낮지 않느냐? 드리는 금액이 전세를 끼더라도 6억대 이상은 최소 들여야 내가 이런 봉천동 정도 입주권 투자할 수 있는데 드리는 비용 대비해서 수익률 1, 2억 먹는 거 너무 작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주요 예정지구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6, 7억 투자해서 1, 2억 먹는 투자가 아니라 1, 2억 투자해서 1, 2억 먹을 수 있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정지구 투자는 뭘 반드시 해야 되냐면 데이터 분석 필수입니다. 데이터 분석 없이 그냥 값만 가지고 묻어두겠다? 그러면 1, 2억 먹는 투자가 아니라 1, 2억 들여가지고 10년이 지나도 그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정지구 수익률 높이는 투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셔서 매물 상담하시거나 오프라인 강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뵙겠습니다.